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건 저녁에 찬 공기가 목덜미에 스며들던 순간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묵직했고 버스 손잡이에는 하루 내내 쥐었던 것 같은 피로가 달라붙어 있었다. 응급실 문을 밀자 약품 냄새가 숨을 건드렸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은 어렵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끊겼다. 의사는 오래 걸릴 거라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다 알지 못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손등을 잡았을 때 미세하게 떨리던 맥이 따뜻하게 전해졌다. 그 온기는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했고 말없이 붙잡고 있던 손끝에 하루치의 피로가 스며났다. 병실 구석에서는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을 찍고 있었고 그 리듬이 내 호흡을 천천히 끌어당겼다. 잠시 뒤 형들이 오겠지 하는 기대는 곧 공기처럼 옅어졌다. 침상 옆 의자를 끌어당기며 나는 가벼운 비명이 새어나오는 허리 소리를 들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리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약한 숨결이 그 사실을 잠시 잊게 했다. 왔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가 병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대답은 없었지만 손가락의 아주 미약한 움직임이 나를 바라보는 대신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손바닥을 펴 어머니의 손을 감싸 올렸다. 병실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소음이 먼 금소금처럼 번졌다. 형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겠지만 이 자리에는 나만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희미한 체념이 어둠처럼 가라앉았다. 그래도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처음부터 이렇게 모두 맞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어머니의 숨결 하나하나가 나에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의무처럼 느껴졌다. 병실의 공기는 건조했고 히터 바람이 이마를 간지렸다. 어머니 이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떼어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버티자. 그러자 작은 안도의 기운이 손끝에서 퍼졌다. 형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피곤이 손에 달라붙어 움직임을 막았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차가운 바람을 남겼고 그 바람이 순간적으로 내 등을 훑쳤다. 몸이 움찔했지만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가쁜 숨이 유일하게 내 귀에 닿는 소리였다. 시간은 병실 안에서만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 손목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딸깍거리며 천장을 울렸다. 그 소리는 기계음과 섞여 마치 하루가 두 겹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펼쳐봤다. 병원비가 적힌 숫자가 어둡게 번져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젠 놀랍지도 않았다.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다시 숨을 고르자 피곤이 조금은 거쳤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어요. 나지막한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 보였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 작은 움직임을 간직했다. 형들은 이 자리에 없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 멀어졌다. 어쩌면 이 자리는 처음부터 내 몫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자주 쓰시던 비누 냄새가 손끝에서 희미하게 남았다. 그 냄새가 나를 오래전 여름방학으로 데려갔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길을 걷던 그날을 떠올렸다. 손바닥이 땀에 젖어 있었고 어머니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웃으셨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내가 같은 말을 되돌려드리고 있었다. 병실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기억만은 뜨겁게 살아있었다. 형들에게 문자를 다시 보낼까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쥔 손을 천천히 풀었다. 외로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지만 이상하리만큼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등에 다시 손을 올리니 온기가 아주 느리게 전해졌다. 이 온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나는 숨을 고르고 자세를 바로 했다. 창문 틈새로 새어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마치 하루를 넘기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밤샘을 다짐하며 병실 불을 약간 낮췄다. 미지근한 빛이 어머니 얼굴을 부드럽게 덮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앉아 그 빛을 지켜보며 하루의 끝을 받아들였다. 나는 병실 창문을 열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얇아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속이 비워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숨은 여전히 가늘었고 나는 그 숨결이 새어나갈까 두려워 창문을 닫았다. 침대 옆에 둔 물컵은 밤새 식어 금속 맛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 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하루의 시작인지 끝인지 모를 시간 속에서 몸은 점점 둔해졌고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오늘도 오긴 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는 내 귓가에서만 맴돌았다. 간호사가 남겨둔 약품 냄새가 공기를 눅눅하게 채우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들이마신 채 천천히 숨을 골랐다. 어머니의 체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식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오래된 종이처럼 건조했다. 나는 그 건조함이 마음까지 번져오는 것을 막으려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움직임이 손바닥에 스쳤다. 형들은 여전히 무소식이었다.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 오늘은 바쁘다. 다음에 갈게 같은 말마저 이젠 받지 못했다. 대신 읽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회색 체크 표시만 쌓여갔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병실 특유의 건조한 바람이 폐 속에서 가스라게 흩어졌다. 스스로에게 이건 내 몫이다라고 말해보았지만 그 말은 자꾸 흩어져 병실 바닥에 떨어졌다. 간병 1년 차.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부서졌다 붙었고 붙을 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졌다.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는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듯했고 나는 그 소리에 기대 앉았다. 고요한 공간을 채우는 것은 기계음뿐이었고 그 일정한 리듬이 하루의 무게를 더해갔다. 가끔 기계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함께 출렁이는 듯했다. 나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 끝까지 걸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환기구에서 새어나오는 찬 바람이 목덜미를 건드렸고 뒷골이 서늘하게 젖었다. 자동 판매기 앞에 서니 뜨거운 커피 냄새가 잠시나마 기운을 끌어올렸다. 나는 종이컵을 들고 병실로 돌아가며 눈을 잠시 감았다. 피곤이 두꺼운 이불처럼 어깨에 내려앉았다. 손바닥에 남은 커피의 미지근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어머니는 같은 자세로 누워 계셨다. 나는 커피를 침상 옆에 두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의자가 삐걱이며 짧게 울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속 피로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어머니의 입술은 바람에 오래 노출된 것처럼 갈라져 있었고 나는 젖은 거즈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렸다. 손끝에 닿는 피부는 마치 오래된 천처럼 얇고 약했다. 닦아낼 때마다 숨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말끝이 병실 벽에 부딪혀 조금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어머니의 눈동자를 바라봤다. 눈꺼풀은 거의 감겨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아주 약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나를 인식하는지 모를 일이었지만 나는 그 움직임 자체에 기대어 버텼다. 하루 동안 쌓인 무게가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타고 흘러내렸다. 숨을 들이마시면 마음이 찌그러지고 내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점심 무렵 간병인이 잠시 들어와 어머니의 자세를 바꿔드렸다. 이불을 들어 올릴 때 먼지 냄새가 살짝 일었고 나는 그 냄새를 오래 들여다봤다. 먼지가 햇빛에 떠다니는 모습이 내 하루와 닮아 보였다. 가볍지만 쌓이면 무겁고 보이지 않지만 공간을 채우는 무언가. 간병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어머니의 체위를 바꾸고 정해진 시간만 머문 뒤 조용히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참 어색하게 컸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혼자라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한 모양으로 나를 감쌌다. 마치 벽지처럼 손끝으로 긁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벽지처럼. 나는 병실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열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희미한 금속음처럼 건너왔다. 창틀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이 손등을 스쳤다. 순간 손끝이 얼음처럼 굳었다. 나는 서둘러 커튼을 다시 닫았다. 병실의 어둑한 빛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는 듯했다. 하루가 반쯤은 지나갔지만 시간은 여전히 느릿하게 흘렀다. 어머니의 숨은 조금 더 약해진 듯했고 그 흔들림에 맞춰 내 마음도 잔잔하게 흔들렸다. 조금만 더 버티자. 무심히 중얼거린 말이 다시 내게 되돌아왔다. 해가 질 무렵 나는 하루의 피로가 더 깊은 골짜기처럼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형들에게서도 누구에게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외로움이 아니라 공백 같은 감정이 가슴 안을 차지했다. 공기는 여전히 건조했고 히터에서 나온 따뜻한 바람은 어머니의 얼굴을 스치고 다시 내 발끝까지 떨어졌다. 나는 그 흐름을 바라보며 손을 천천히 깍지 끼었다 풀었다. 하루가 끝나가는 속도는 여전히 느렸고 나는 그 느림 속에서 조금씩 무뎌졌다.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을 때 온기가 아주 약하게 나를 감쌌다. 그 온기만이 내가 버티는 이유였다. 그리고 밤이 병실을 완전히 덮었을 때 나는 기계음과 가느다란 숨 사이에서 또 하루를 살아냈다. 병실의 공기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기계음은 여전히 같은 리듬을 반복했지만 그 반복 속에서 묘하게 다른 불안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의 눈꺼풀은 3년째 거의 닫힌 채였고 나는 그 얇은 껍질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그림자를 찾아 헤맸다. 손등을 쓸어보니 피부는 더 얇아졌고 내 손바닥의 온기가 그대로 흘러나가는 듯했다. 침대의 철제 난간은 손끝에서 차갑게 울렸고 그 금속성 감촉이 내 마음까지 식혀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의자를 끌어와 어머니 곁에 앉았다. 오래된 인조가죽의 삐걱거림이 귓가를 긁었고 그 마찰음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몸에 스며 있었다. 창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찍고 지나가며 희미한 진동을 남겼다. 나는 그 진동을 어깨로 받아내며 하루의 시작을 느꼈다. 이 작은 흔들림마저도 이제는 익숙한 리듬이었다. 형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또 읽히지 않고 쌓여 있었다. 스크린에 뜬 회색 체크 표시가 마치 벽돌처럼 마음을 눌렀다.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끄고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손끝에서 남은 미지근함이 금방 식어버렸고 그 식음에 가슴도 함께 굳어갔다. 나는 작은 한숨을 삼키며 목덜미를 주물렀다. 피로가 척추 사이사이에 눌어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숨은 기계의 숫자처럼 조금씩 줄었고 그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 내 마음도 눅눅해졌다. 형들이 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일조차 이젠 무의미했다.
그들은 이미 이 자리를 지워버린 듯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한 지 오래였다. 다만 그 결심이 완전히 굳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렸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에 걸린 산소줄을 조심스럽게 정리해드렸다. 손끝에 닿는 얇은 고무 재질이 차갑고 거칠었다. 산소가 새어나오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바람 틈 새는 소리처럼 귓가를 스쳤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머니의 목이 아주 조금씩 움직였다. 나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을 끌어올렸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목 아래에 걸린 듯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점검하고는 안정적이지만 많이 약해지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의 하지만이 오래도록 귀에 남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병실의 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떨어졌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쥐고 맥을 느끼려 애썼다. 희미한 박동이 손바닥에 닿았고 그 박동이 내 심장으로 번졌다. 점심 무렵 나는 잠시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다. 창틀은 금속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바닥에 닿자 차갑게 파고들었다. 바깥 풍경은 어제와 거의 같았지만 차 소음의 울림이 조금 더 탁하게 들렸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온기를 찾았다. 주머니 속 영수증 몇 장이 손등을 스치며 바삭거렸다. 그 소리가 지나간 하루들을 얇게 찢어놓는 것 같았다. 다시 병실로 돌아갈 때까지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입김이 희미하게 흩어졌다. 문 앞에 다다르니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병실 안을 마주하는 일조차 이제는 마음을 다 잡아야 가능해졌다. 그래도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침대 곁으로 돌아와 앉자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더 창백해 보였다. 나는 손을 뻗어 이마를 닦아드렸다.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하루하루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은 생각보다 더 천천히, 더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오던 따끈한 찐빵 냄새, 겨울이면 내 장갑 속에 손을 넣어주던 따뜻함, 불빛 아래서 가느질하던 작은 손끝, 그 모든 장면이 병실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 차례대로 떠올랐다. 그 기억들은 오래된 종이처럼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했다. 나는 그 기억들이 내 손을 붙잡아주는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더 놓을 수가 없었다. 형들 얘기는 더 하지 않으려 했지만 문득 생각이 스쳤다. 3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았다. 병원비 얘기를 꺼내면 답조차 없었다. 간병이 시작될 때 잠시 보이던 미안한 얼굴은 이제 기억나는지조차 희미했다. 나는 그 흔적 없는 공백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공기는 마치 먼지를 가득 머금은 듯 무겁게 걸렸다. 형들이 떠난 자리에서 생긴 틈을 나는 혼자 메우고 있었고 그 틈은 날이 갈수록 넓어졌다. 하지만 그 틈 속에서 나는 조금씩 단단해졌다. 기댈 곳이 없는 대신 버티는 법을 배웠다. 하루의 리듬도 어머니의 리듬도 내 몸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등을 쓸어내렸다. 해가 질 무렵 병실은 붉은 빛이 살짝 물들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그 빛은 어딘가 오래된 사진 속 색감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며 어머니의 숨결을 들었다. 가늘고 짧은 숨이지만 그 리듬이 내 하루를 움직였다. 나는 무릎 위에서 깍지 낀 손을 천천히 풀었다. 바람이 커튼 끝을 흔들었다. 그 움직임이 마치 어머니의 작은 손짓처럼 보였다.
나는 눈을 감고 그 흔들림을 마음속에 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오늘의 남은 시간들을 받아들였다. 병실의 낮 공기는 어제보다 더 건조하게 느껴졌다. 히터가 쉬지 않고 돌아가며 따뜻한 바람을 내보냈지만 그 온기가 벽에 닿기 전에 흩어져 버리는 듯했다. 나는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허리에 손을 댔다. 몸속 관절 하나하나가 갈라지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경고처럼 울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고 산소줄 아래로 미세한 숨결이 느껴졌다. 그 숨결은 가느다랗게 흔들리는 초의 불꽃 같았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으면서도 끝내 버티는 작은 불. 나는 그 불을 붙잡기라도 하듯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등을 감쌌다. 손끝에 남은 온기는 어제보다 더 희미했지만 여전히 나를 머물게 하는 힘이 있었다.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중얼거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3년이 지나고 네 해가 이어지며 나는 점점 간병이라는 단어에 잠식되어 갔다. 하루의 흐름이 병실의 조도와 기계음으로 정해졌고 아침과 밤의 경계도 흐릿해졌다. 때로는 밖의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조차 모르고 하루를 넘겼다. 계절이 바뀌어도 병실은 같은 온도, 같은 냄새, 같은 침묵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나는 그 정체된 시간 속에 스스로를 묶어두었다. 형들로부터는 역시 아무 소식도 없었다.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병원비가 크게 나왔다는 통보가 왔을 때에도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기대하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또 내가 무너지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아무 말도 건네지 않는 편이 마음이 덜 흔들렸다. 나는 침상에 놓인 작은 세숫대야를 가져와 물을 데웠다.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와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며 나른한 온도를 남겼다. 그 온기에 잠시 숨을 붙잡고 머리를 숙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온 일과였지만 물을 데우는 이 순간만큼은 묘하게 마음이 놓였다. 증기가 어머니 얼굴에 얇게 내려앉고 나는 조심스럽게 거즈를 적셔 이마와 볼을 닦아드렸다. 피부는 하루가 지날수록 더 얇아졌고 손끝만 스쳐도 조각처럼 부서질 것 같았다. 닦아낼 때마다 작은 떨림이 느껴졌고 그 떨림이 내 손바닥을 타고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앉았다. 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으려 손을 조금 더 눌렀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낮게 깔려 침묵 속에 번졌다. 점심이 지나고 병실의 빛은 서서히 기울었다. 창가에 앉아 커튼 틈을 살짝 열었을 때 바깥 햇빛이 창문에 닿아 미세한 먼지들을 금빛으로 반짝이게 했다. 그 반짝임이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 같았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걷던 시장길을 떠올렸다. 손안에 들어왔던 따뜻한 온기, 꾸불꾸불 이어지던 길, 떡집 앞에서 들리던 김이 오른 소리. 그 모든 것이 병실의 정적과 묘하게 겹쳐지며 가슴을 서늘하게 적셨다. 어머니가 나를 불렀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아주 작게 떨렸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기계음과 산소의 냄새만이 내 앞을 채웠다. 나는 다시 커튼을 닫아 빛을 차단했다. 빛이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흔들었다. 간병인의 교대 시간이 되어 문이 열렸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어머니의 자세를 바꾸고 수액의 양을 체크했다. 움직임이 빠르고 능숙했지만 나는 어쩐지 그의 손끝이 어머니의 팔을 스치는 소리를 따라가게 됐다. 그 짧은 스침조차도 어머니의 하루를 지탱하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간병인은 오늘은 상태가 비슷하세요라고 짧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난 뒤
남은 정적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텅 빈 병실 중앙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다. 의자에 다시 앉자 그동안 눌어붙어 있던 허리가 비명을 질렀다. 메마른 소리가 내 귀 바로 옆에서 울렸다. 내가 늙어가는 속도와 어머니가 쇠약해져가는 속도가 묘하게 닮아 있었다. 형들에게서 연락은 역시 없었다. 휴대폰 화면을 켜보면 알림은 아무것도 없었고 메시지 창은 오래된 대화가 마지막 줄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다시 천천히 끄고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렸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다짐했지만 가끔은 저 깊은 곳에서 작은 바람 같은 희망이 스며 나왔다. 그 희망을 손등으로 꾹 누르듯 나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의 숨이 가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맞춰 내 호흡도 조금씩 느려졌다. 이 공간에서 나는 어머니의 리듬에 맞춰 사는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 해가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기계음이 변하면 내 마음도 흔들렸다. 해질 무렵 병실은 어스름한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조용히 불을 켜자 따뜻한 빛이 침대 위에 얇게 흘러내렸다. 그 빛은 어머니 얼굴에 굴곡을 드러냈고 나는 그 굴곡을 따라 손끝을 움직였다. 피부는 투명한 종이처럼 얇아지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미약한 생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손바닥을 타고 지나가는 약한 열기가 내 등을 천천히 타고 올라왔다. 오늘도 버텼네요, 어머니. 말이 내 입을 떠나자 병실 전체가 잠시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하루의 끝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밤이 완전히 내려앉을 때 나는 또다시 의자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이 하루도 그 다음 하루도 어떤 내일도 결국 이 자리에서 이어지리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결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마음속에서 천천히 번지는 온기가 다시 나를 붙잡았다. 그렇게 나는 또 하나의 밤을 버티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비의 냄새가 병실 창문 틈에 얇게 스며들었다. 새벽 공기는 축축했고 그 축축함이 마치 어머니의 숨결처럼 약하게 흔들렸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굳어 오래된 나무처럼 뻣뻣하게 휘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컵의 물은 거의 말라 있었고 컵 가장자리에 남은 물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손끝으로 그 습기를 쓸어내리며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숨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어제보다 더 고르게 들리는 듯했다. 그 가느다란 규칙성이 내 마음에도 아주 작은 리듬을 만들어냈다. 오늘은 조금 괜찮아 보이시네요. 중얼거리며 나는 다시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의 손등은 아직도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아래에서 이상하게 약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침이 완전히 밝아올 무렵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바닥을 더 깊게 감싸 쥐자 손가락 끝에서 약한 힘이 되돌아왔다. 그 순간 심장이 몸 안쪽에서 크게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더 당겨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머니 들리세요? 목소리가 의자 등받이에 반사되어 병실에 작게 울렸다. 어머니의 입술이 다시 한번 떨렸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한 숨결에 섞여 두 음절이 새어나왔다. 진수야, 그 소리가 내 귀에 닿는 순간 병실의 모든 기계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끝, 작은 입술, 그리고 아주 짧은 깜빡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3년이 넘도록 깊은 잠처럼 가라앉아만 있던 목소리였다. 나는 손을 놓지 못한 채 눈을 가늘게 떴다. 어머니의 호흡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그 속도가 조금은 선명했다. 고맙다 두 번째로 나온 그 말은 더 약했고 더 짧았지만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목 아래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와 숨을 짓누르는 듯했다. 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이 뜨거워졌다. 손을 더 꼭 잡자 그 작은 온기가 손끝에서 팔로 그리고 가슴으로 번졌다. 그 온기는 내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병실안 공기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의식을 보이시는 건 큰 변화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방금 전에 그 짧은 순간이 병실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의사는 잠깐일 가능성이 크지만 소중한 시간이네요라고 말한 뒤 떠났다. 문이 닫히자 병실에는 다시 익숙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정적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등에서는 아직도 아주 약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여운을 오래 붙잡고 싶어 손을 놓지 않았다. 손바닥 깊숙이 전해지는 미세한 열기가 나를 붙들었다. 간병인이 들어와 오후 처치를 도왔다. 그는 오늘은 표정이 좀 다르시네요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 말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변화조차 나에게는 너무 큰 의미였다. 간병인이 떠난 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병실로 들어와 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마저도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바람 속에 어머니의 기척이 스며 있는 듯했다. 나는 창틀을 잡고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다. 낮은 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금빛으로 튀었고 그 빛이 내 눈을 살짝 따갑게 했다. 눈을 감자 방금 전 어머니가 부른 내 이름이 잔향처럼 귓가에서 반복되었다. 그 잔향은 오늘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늦은 오후가 되어 병실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어머니는 다시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고 나는 여전히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손을 쥐고 있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평온이 올라왔다. 3년 동안 무너지고 닳아버렸던 마음이 아주 천천히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 채워짐은 크지 않았지만 확실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아주 작게 떨었다. 고마워. 어머니 말은 공기 속에서 얇게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이 따뜻하게 마음을 감쌌다. 밤이 찾아오고 병실은 다시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오늘의 어둠은 이전과 달랐다. 한 번의 기적이 이 방에 남아 있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며 어머니의 손을 계속 잡았다. 손바닥에는 여전히 약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 온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오늘 이 작은 기적을 마음 깊이 새기며 또 하루를 버틸 준비를 했다. 새벽의 공기가 병실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바람은 어딘가 멈춘 듯 정지되어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몸속 여기저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대로 굳어버릴 것 같은 감각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어머니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누워 계셨지만 그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스며 있었다. 숨결은 가늘었고 리듬은 규칙적이었지만 지나치게 느렸다. 잠들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깊은 고요였고 깨어있다고 말하기엔 너무 멀리 떠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손등을 어루만지자 미약하게 남아있던 온기가 손바닥에 희미하게 흘러 들어왔다. 그 온기마저도 금방 식을 것 같은 두려움이 가슴 밑바닥을 건드렸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공기가 목구멍에 걸려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말끝까지 이어졌다. 어머니의 눈꺼풀은 다친 채였지만 그 아래에서 미묘하게 흔들리는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 흔들림이 혹시나 해서 나는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나 그 미세한 움직임은 금세 사라졌다. 산소줄을 타고 흐르는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마치 무언가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 같았다. 나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 주변을 정리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의 피부는 오늘따라 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내 손에서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 차가움이 내 심장까지 닿기 전에 나는 손을 조금 더 꼭 쥐었다. 형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들이 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고 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의 마지막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화면을 뒤집어둔 휴대폰은 침묵을 유지했고 나는 그 침묵을 받아들이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병실은 새벽의 정막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 기계음조차 이전보다 더 느리게 들렸다. 마치 병실 전체가 호흡을 줄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감싸며 이 고요를 버텼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약한 떨림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얼마 후 갑자기 기계의 수치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다. 어머니의 가슴이 아주 약하게 한 번 더 들썩였다. 그 움직임은 너무 작아서 놓칠 수도 있는 크기였지만 내 눈은 정확히 그 순간을 잡아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움직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갔다. 어머니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들이켜졌다가 다시 길게 빠져나갔다. 나는 그 길어진 숨에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숨이 빠져나갈 때의 소리가 이전보다 더 길고 더 깊었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다. 그는 나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드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다. 말끝이 떨릴 정도로 조심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입술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간호사는 기계의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고 짙은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내 어깨를 눌렀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입술은 조금 더 말라 있었고 얼굴선은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손등에 올려둔 내 손에 아무 힘도 느껴지지 않았다. 숨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손을 놓지 않았다. 놓는 순간 정말 끝이 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말은 내 의지를 다 짜내서 겨우 나온 소리였다. 내 음성이 병실의 공기를 살짝 흔들자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착각인지 마지막 인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 떨림을 온몸으로 받았다. 새벽과 아침 사이에 희미한 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커튼 아래쪽이 아주 조용히 밝아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숨은 더 느려졌고 길어졌다.
나는 의자를 밀어내고 침상 옆 바닥에 앉았다. 손을 더 깊이 감싸며 머리를 떨구었다. 그 순간 아주 깊고 낮은 숨이 한 번 더 들이켜졌다가 그대로 흘러갔다. 그리고 다음 숨은 오지 않았다. 기계의 숫자는 멈춘 듯 흔들리지 않았고 병실의 공기는 완전히 가라앉았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 정적 속에서 머물렀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고통도 힘겨움도 그 어떤 흔적도 없었다. 그저 긴 잠에 든 사람처럼 평온했다. 나는 손을 놓지 못했다. 손바닥에 온기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다. 병실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번져나왔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내 손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다. 그렇게 새벽의 고요 속에서 어머니와의 마지막 밤이 끝나갔다. 장례식장 안내 데스크 앞에 섰을 때 다리가 순간적으로 힘을 잃었다. 며칠째 거의 잠을 자지 못한 탓인지 바닥이 천천히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접수대 위에 볼펜을 쥐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볼펜 끝이 서류 위에서 흔들리며 잉크가 번졌고 나는 그 번짐을 지우개로 문질렀다. 지우개 가루가 손바닥에 부드럽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상주분 성함 적어주세요. 직원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었다. 나는 천천히 이름을 적었다. 박진수. 글자의 획 하나하나가 묵직하게 내려앉았고 그 순간 실감이 또 한 번 깊어졌다. 어머니의 이름이 종이 위에서 조용히 빛발했다. 빈소를 배정받고 문을 열자 향 냄새가 강하게 밀려왔다. 그 냄새는 오래전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피우던 작은 향로의 향과 닮아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와 천장에 닿고 방향을 잃어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과 겹쳐졌다. 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영정사진은 조용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사진 속 미소를 바라보니 가슴 아래쪽이 서늘하게 떨렸다. 나는 영정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올렸다. 불꽃이 작게 흔들렸다. 흔들릴 때마다 마음 한 부분이 함께 흔들렸다. 너무 오래, 너무 깊게 흔들려 이미 모양이 바뀐 부분이었다.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례 지도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말들이 귀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뿐이었다. 단어들이 공기 속에서 조용히 멀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빈소 안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오래된 것처럼 삐걱거렸고 나도 그 삐걱거림에 기대어 조금 단단히 앉았다. 빈소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정적이 너무 깊었다. 사람 없는 공간에서 향 냄새는 더 짙게 퍼져나갔고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손등 위로 부는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부터 어깨까지 천천히 올라왔다. 어머니가 누워있던 병실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냄새, 전혀 다른 온도였다. 조문객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빈소 밖 복도를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뚝뚝 끊겼다가 이어졌다. 그 리듬은 마치 낯선 장소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움직임 같았다. 나는 다시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듯했고 그 시선이 빈소의 차가운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영정 앞에 올려둔 꽃다발의 흰 국화를 손끝으로 정리했다. 꽃잎은 차갑고도 부드러웠다. 손끝이 그 촉감을 느끼는 동안
가슴 안에 비어있던 틈이 다시 조금 더 크게 느껴졌다. 그 틈은 어머니가 떠난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서류를 마저 정리한 직원이 다시 들어왔다. 추모 영상 준비해 드릴까요? 그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어머니와의 영상이라 할 만한 것이 몇 개 있긴 했지만 지금 이 빈소에 틀 용기가 없었다. 대신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늘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장바구니, 뜨개바늘, 점심 도시락. 손이 이를 떠난 적이 거의 없었던 사람. 그 손이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줬다는 사실이 다시금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사진 하나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종이의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빈소 복도는 조금씩 소란스러워졌다. 그러나 내 빈소 앞은 여전히 조용했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 이웃들과 교류가 많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조문객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이 담담하게 흘러왔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담담함을 받아들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향 냄새가 또 한 번 기도를 스쳐갔다. 그 냄새를 들이마시자 병실에서 함께 보냈던 긴 시간들이 조용히 떠올랐다. 나는 그 시간들을 한 장면씩 마음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다. 형들 때문이었다. 장례 소식은 전날 밤 메시지로 전해두었다. 읽었을지 무시했을지 혹은 모른 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오든 오지 않든 이제는 상관없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빈소의 조용함 속에서 그 다짐은 조금씩 흔들렸다. 오든 말든 괜찮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손을 천천히 모아 깍지 끼었다. 손바닥에서 식어가는 온기가 한 번 더 나를 끌어내렸다. 고개를 든 순간 영정 속 어머니의 시선이 다시 나를 감싸는 듯했다. 그 시선이 형들에 대한 미련을 조금씩 밀어냈다. 늦은 오후 빈소 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였을 것이다. 그 소리조차 예민하게 들리는 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몸이 급격히 무거워졌고 피로가 어깨와 배 사이를 천천히 가득 채웠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기억이 손끝에서 다시 피어올랐다. 그 온기, 그 미세한 떨림, 마지막 숨결의 흐름.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빈소를 움직이는 힘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불을 한 단계 낮추자 빈소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나는 다시 영정 앞에 섰다.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기도하는 동안 향 연기가 두 손 사이를 지난 듯 따뜻하게 스쳤다. 그 순간 하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 어머니는 이제 고통도 외로움도 아픔도 없는 곳에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천천히 인정하며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나는 빈소의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결심했다. 오늘 이 자리도 내일의 발인도 앞으로의 시간도 내가 혼자서 감당하더라도 괜찮다고. 어머니의 온기가 내 손끝에 남아있는 한 나는 이 하루를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빈소의 불빛이 밤새 희미하게 깜빡였다. 형광등 특유의 미세한 진동음이 천장 어딘가에서 계속 흘러나왔고 그 진동이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게 울렸다.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나는 의자에 천천히 기댔다. 어머니의 향이 짙게 스며든 공기 속에서 눈을 감으니 병실에서 보냈던 마지막 밤이 다시 떠올랐다.
손끝에 남았던 온기와 떨림이 아직도 피부 아래에 남아있는 듯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와 대비되어 그 기억은 더 선명하게 나를 감쌌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천천히 눈을 떴다. 향이 타는 소리가 아주 미약하게 들렸다. 작은 불꽃이 남긴 소리치고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빈소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군가 들어왔다고 느낄 수 있었다. 발소리가 규칙적이었고 바닥을 누르는 힘이 가벼웠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형이었다. 첫째 형, 진호. 멀끔한 점퍼와 다림질이 잘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오랜 시간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깔끔한 외모였다. 그는 어색하게 문 앞에 섰다. 왔어, 나는 짧게 말했다. 목소리가 예상보다 더 낮게 깔렸다. 형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영정 사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걸음에 망설임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형은 영정 앞에서 향을 들고 허리를 굽혔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다. 향을 꽂을 때 그의 손이 아주 잠시 떨리는 게 보였다. 그러나 그 떨림이 슬픔인지 피로인지 혹은 형식적인 부담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사진을 바라보았지만 시선은 금세 멀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오래 기다렸던 재회였지만 아무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다. 나를 향해 돌아선 형은 평소 말투 그대로 조용히 말했다. 고생 많았다. 그 말은 가볍게 들렸고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공기 속에서 금세 흩어졌다. 뒤이어 둘째 형, 진명이 들어왔다. 그는 휴대폰을 한 손에 쥔 채 빈소에 들어섰다. 나를 보더니 가볍게 눈인사만 하고 바로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향을 꽂고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조문을 와서조차 화면을 보는 버릇이 몸에 밴 사람 같았다. 지수야 힘들었겠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이미 다시 휴대폰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빠르게 내려앉았고 그 내려앉음이 오래된 먼지처럼 가슴에 쌓였다. 형들은 형제끼리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 대화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공허했다. 몇 가지 실무적인 이야기,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공유, 서로의 일정 조율. 그 어떤 말에도 감정이 묻어나오지 않았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사이가 아닌 업무차 모인 사람들 같았다. 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3년 넘게 힘겹게 버틸 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질문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한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용한 순간이 찾아왔다. 형들은 어색하게 침묵을 지켰다. 빈소 안의 향냄새와 조명이 어머니의 영정을 감싸며 흐르듯 빛났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앞에 다시 섰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미소는 형들의 도착으로 생긴 복잡한 감정을 조용히 덮어주는 듯했다. 나는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숙이면서 들리는 숨소리와 향 타는 소리가 묘하게 어울렸다. 그 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형들은 빈소 밖으로 나가 커피를 사러 갔다. 나는 빈소 안에 혼자 남았다. 문이 닫히고 나니 공기는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다. 향 연기는 천천히 천장을 향해 올랐다가 사라졌다. 나는 그 연기를 따라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다. 형들이 다녀갔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그들은 왔다. 그러나 그들이 왔다고 해서 지난 시간의 부재가 채워지는 건 아니었다. 병실에서 무너져가던 밤들, 혼자 감당하던 눈물과 피로, 어머니의 마지막 숨. 그 모든 순간은 오직 내 몫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접으면서 기억 속 마지막 장면들이 조용히 떠올랐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숨을 한번 내쉬었다. 괜찮아. 나는 그 말을 천천히 아주 낮게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내 안쪽 어둠 한 부분을 조금 덜어냈다. 형들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빈소의 공기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향 냄새, 의자의 삐걱거림, 조용한 불빛, 모든 것이 천천히 흐르며 나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깨달았다. 형들의 재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왔다고 해서 무언가가 다시 연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지켜낸 건 어머니였고 그 시간이야말로 이 자리의 모든 의미였다. 그래서 나는 몸을 곧게 세우고 다시 영정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도 제가 지킬게요. 빈소의 불빛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다. 발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이른 새벽부터 빈소 안을 천천히 걸었다. 바닥의 차가운 기운이 양말을 통해 발바닥까지 스며들었고 그 차가움이 몸 안쪽 깊은 곳까지 번져왔다. 향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코끝에 닿을 때마다 가슴 아래쪽이 간질거렸다. 오늘이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이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는 이해되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딘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손바닥을 맞대어 조용히 기도했다. 손끝에 닿는 따뜻함이 마음속 흔들림을 잠시 붙잡아주는 듯했다. 영정 앞의 국화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모양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흰색이 선명하게 보였다. 형들이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어제와 거의 같은 표정, 같은 옷차림이었다. 첫째 형은 입가를 굳게 다물었고 둘째 형은 여전히 휴대폰을 쥐고 들어왔다. 그들은 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형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묘하게 어색했다. 오랜만에 모였지만 그 오랜만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서로에게 묻어있지 않았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굳이 말을 건네지 않았다. 이 자리는 설명이나 변명이 필요 없는 자리였고 무엇보다 오늘의 중심은 우리가 아닌 어머니였기 때문이었다. 침묵 속에서 향 냄새가 더 깊어져 왔다. 장례 지도사가 들어와 발인 전의 절차를 안내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정확했다.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형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할 때마다 짧게 확인만 했다. 나는 마지막 수위를 손끝으로 만지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다. 천 조각이 손바닥에서 차갑게 씹혔다. 그 감촉이 어머니의 오래된 블라우스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접으면서 나는 지난 시간들을 되짚었다. 병실에서 손을 잡고 있던 순간들, 기계음이 울리던 새벽, 어머니의 마지막 숨. 모든 장면이 영정 속 미소와 겹쳐졌다. 그 겹침이 너무 깊어서 잠시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묵직하게 흔들렸다. 발인 차량이 도착했다는 안내가 들리자 빈소 안의 분위기가 조금 더 낮고 깊게 가라앉았다. 나는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사진 틀의 나무가 손바닥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내 눈앞에 더 가까워졌다.
사진을 들고 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떨림이 올라왔다. 발걸음이 흔들렸고 나는 살짝 무릎을 굽혀 중심을 잡았다. 그 순간 형들이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천천히 이어졌다. 그 발소리는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시간을 억지로라도 불러오는 것 같았다. 빈소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밤새 내려앉은 냉기가 아침빛과 섞여 서늘한 기운을 만들고 있었다. 영정 속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금방 사라졌지만 내 안쪽에서는 그대로 남아 울렸다. 형들은 차량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형식적이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순간이었다. 조문객 몇 명이 천천히 뒤따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전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영정 사진에 붙들려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눈빛이 오늘따라 더 깊게 보였다. 장의차 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침상이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형들은 양쪽에서 관의 손잡이를 잡았다. 나는 그 옆에서 영정을 들고 걸음을 맞췄다. 발걸음이 느리고 무거웠다. 관이 움직일 때마다 나무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마찰음이 들렸다. 그 소리는 오래된 가구를 옮길 때 들리던 소리와 닮아 있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집안을 정리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기억들이 소리 하나하나에 섞여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어깨를 살짝 굽히며 영정을 더 단단히 쥐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사진 속 어머니가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것처럼. 발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관이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 형들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나는 사진을 천천히 내렸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원 복도의 침묵처럼 낮고 둔탁하게 울렸다. 그 소리가 가슴 안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내쉬었다. 차가움이 폐 속으로 깊게 내려갔다. 형들은 그제야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보다 이 자리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영정을 가슴 가까이에 안았다. 어머니의 사진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손바닥으로 살짝 눌렀다.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주는 시간은 이 짧은 순간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슬픔만이 아니라 긴장과 불안과 외로움이 동시에 부서져 잔처럼 흩어졌다. 나는 그 조각들을 한 번에 삼키듯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정말 잘 가세요, 어머니. 발인 차량이 떠난 뒤 빈소는 갑작스러운 정막에 잠겼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복도에 남은 발소리마저 희미하게 멀어졌다. 나는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빈소 의자에 앉았다. 방금 전까지 가득 차 있던 공기가 거짓말처럼 비어 있었다. 향 연기만 천천히 올라와 허공에서 사라졌다. 그 연기가 흐려지는 속도를 바라보는 동안 마음 한쪽에서 무너진 듯한 울림이 느껴졌다. 손바닥을 바라보니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그 온기를 다시 잡아보려고 손가락을 가볍게 오므려 보았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장례 지도사가 와서 뒷정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일 힘이 쉽게 생기지 않았다. 빈소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긴장으로 조여있던 어깨가 느슨하게 풀리면서 허무와 안도의 기운이 뒤섞여 올라왔다. 어머니를 보내드렸다는 사실이 천천히, 너무 천천히 실감으로 다가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도사의 말이 귓가에 닿았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자 손등에 남은 미세한 떨림이 다시 마음을 찔렀다. 그 떨림마저 어머니 손의 잔향으로 느껴졌다. 형들은 빈소 밖에서 간단히 정산을 하고 있었다. 들리는 대화는 필요 이상의 감정이 빠져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3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옆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실감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부재했던 시간이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형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면서 가슴 안쪽에서 또 다른 감정이 조용히 떠올랐다. 원망과 서운함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묘한 평온함이었다. 잘 가봐라. 첫째 형이 짧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감정은 읽히지 않았다.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이며 몸 챙기고 라는 말을 남겼다. 나는 두 형을 번갈아 보았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들은 많았지만 꺼내지 않았다. 말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다. 그들과 나 사이의 시간이 이미 너무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래 라고 말했다. 형들이 계단을 내려가며 점점 멀어질 때 그들의 뒷모습은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빈소 문 앞에 혼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들어왔다. 밖으로 나오니 장례식장 주변에는 이미 햇빛이 번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내 얼굴을 스쳤다. 손등이 얼얼해질 만큼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조금씩 정돈해주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주차장을 지나 걸음을 옮겼다. 차 대열은 이미 떠나고 빈 공간에는 아침 햇살만 내려앉아 있었다. 그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그림자는 길고 가늘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그 그림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걸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이후 처음으로 내 두 발을 어디로 향하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는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과 가로수는 평소와 같았지만 내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홀로 남겨진 사람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좌석에 등을 기대자 허리가 천천히 풀렸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보냈던 시간들이 조용히 떠올랐다. 병실의 냄새, 침상의 주름, 어머니의 손끝, 마지막 숨. 그 모든 것이 몸 안에서 다시 한번 흐르듯 지나갔다. 나는 눈을 살짝 감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진수야, 그 두 음절이 다시 마음을 흔들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고리가 차갑게 느껴졌다. 문을 열자 공기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날까지 있던 냄새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신발장 위에 놓아둔 어머니의 작은 우산이 눈에 띄었다. 손잡이를 쥐어보니 먼지 냄새가 묻어났다. 나는 잠시 그 우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부엌으로 걸어가 컵에 물을 받았다. 물이 넘칠 듯 차오르다가 멈추는 순간 눈가가 저릿하게 떨렸다. 나는 천천히 컵을 들고 거실로 이동했다. 햇볕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따뜻함이 마음 한 부분을 살짝 덮어주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자 하루의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방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백은 이전처럼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가 어머니와 나의 모든 순간을 품고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잡아주던 그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착각이 나를 조금 더 버티게 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을 감고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제가 살아볼게요. 그 말은 방안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지만 내 안쪽에서는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하루를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다.